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자, 하루 9문제씩 50일간 9일차입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원어논리는 오늘은 미시적이의 네 번째인데요. 세부적 매칭, 조금 더 이제 매칭하는 내용에 해치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 해석에서는요, 간단한 추세 읽기 네 번째 시간인데, 이 중에서도 좀 특수한 그래프를 읽는 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래프를 보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래프를 읽는 것만으로도 그냥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보이는 거에 비해서 어렵진 않다라는 거고요. 상황 판단에서는 텍스트인데 원리를 추론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수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와 뭐를 곱하고 뭐와 뭐를 더해라, 이런 식의 어떤 원론을 제시하면 그것을 가지고서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텍스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1번부터 볼게요.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고려시대의 철제품 생산을 담당한 것은 철소였다 라고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철소에 대한 뭐가 자꾸 이렇게 나오네요. 가운데 이들 모읍니다 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철소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딱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확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망이와 망소이가 반란을 일으킨 공제 명확소는 철소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철소와 달리 그곳에서 철이 생산된 것은 아니고요. 재련을 하고 그러게 좋았고요. 물도 많아서. 하지만 명확소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복합되어 망이와 망소이의 반란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해서 망이와 망소의 반란이 왜 명확소에서 일어난지를 설명하는 그런 글인 것 같아요. 모든 철소에서 철이 생산된 건 아닌 게 여기서 지금 그랬잖아요. 바로 명확소에서는 어딨어? 여기서부터인가요? 네. 그래서 하지만 다른 철소와 달리 그곳에서 철이 생산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해서 철소지만 철이 생산되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1번은 모든 때문에 틀리고요. 그 다음에 2번 명확소에서는 숯이 생산되지 않았다. 명확소에는 숯도 안 생산되면 도대체 뭐가 생산될까요? 네, 해서 여기도 이렇게 갈리는구나. 되게 딱 안 보여가지고요.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숯을 만드는 데 필요한 노동력이 존재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명확소는 재련에 필요한 숯을 생산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숯이 생산됐다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죠. 네, 2번은 생산되지 않았다 틀리고요. 3번 망이와 망소이는 철제품 생산 기술자인 건 몰라요. 여기 보면 여기 명확소에 있는 사람인 건 알겠는데 거기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여기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명확소민은 다른 철소민보다 부담이 적었으면 이걸 왜 합니까? 그러니까 반란이라는 게 엄청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었다라고 했죠. 네. 이는 일반 군현민의 부담뿐만 아니라 다른 철소민의 부담과 비교해 보아도 훨씬 무거운 것이었다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4번도 아니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풍부한 물은 명확소에 철소를 설치하는데 2점이었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 보시면 갑천의 풍부한 수량 때문에,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유토피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또 다른 나의 세계다 라고 해서 유토피아. 자, 인간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다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산지기, 그럼 둘째 정원사, 세 번째 사냥꾼. 이름만 봐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쵸? 뭐 읽으면 되는데, 산지기는 맡긴 것을 잘 이렇게 관리한다는 측면이고요. 정원사는 자기가 이제 좀 다듬는다는 측면이고, 사냥꾼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잡는 거죠. 예. 자, 유토피아는 인간이 지향하고 신이 완성한다. 그런 신이 완성한다가 있나요? 인간이 지향하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설계하는 사람도 있죠. 예, 신의 설계에 담긴 지혜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설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인간이 지향하고 신이 완성한다라고 해서 신이 완성한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1번은 틀리고요. 2번 정원사는 세상에 대한 인간의 적극적 개입을 지향한다. 정원사는 여기인데요. 지향하는 건 얘고요. 산지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니까 여기는 자식이가 끊임없이 보살피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개입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양이 아니라 지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2번은 틀리고요. 3번 산지기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유토피아를 설계한다. 산지기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유토피아. 그러니까 지금 잘 보셔야 되는데, 산지기는 인위적인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맡겨진 땅을 지키는 것이죠. 땅의 자연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의 설계에 대한 조화를 인간이 다 이해할 수는 없고요. 만물이 적재적소에 놓였다라고 해서 이게 자연 자체를 그 자연 상태로 보존하는 거지, 이것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된다라는 어떤 유토피아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죠. 3번은 그래서 틀립니다. 4번 사냥꾼은 세상을 바꾸는 일보다 이용하는 데 관심이 있다. 맞죠? 그러니까 전쟁의 균형에 대해서 무관심하고요. 사냥감만 자기가 찾으면 그만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돼요. 5번 신이 부여한 정연한 질서가 세 개 있다는 믿음은 세 태도 중 둘에서 나타난다. 여기는 있죠. 첫째는 있는데요. 신의 설계에 대한 기치에. 여기만 해도 신이 없거든요. 자기가 설계하고 보살피는 거고, 사냥꾼은 더더욱 그렇죠. 세 태도 중에서 하나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 자, 그리고 3번.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을. 자, 유교 전통에서는 이상적 정치가 군주 개인의 윤리적 실천에 의해 실현된다고 보았을 뿐 윤리와 구별되는 정치 그 자체의 독자적 영역을 설정하진 않았다. 조화를 이상으로 생각하는 유교의 전통 또한 차이와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요, 서구의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정치와 도덕이 좀 분리가 됐었는데, 얘네는 그 유교 전통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서양도 그 도덕과 분리되지 않았고 종교와 분리되지 않았죠. 그나마 마키아벨리가 나와가지고 마키아벨리의 이론에 의해서 정치라는 것들이 처음 등장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 서양은 뭐 옛날부터 그랬냐라고 한다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얼마 안 됐으면서 꼭 유교는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정치와 분리될 일이 없었죠. 계속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게, 그러니까 통치행위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실질적 국가 운영을 맡은 문사계층이었고요. 이들에게 정치는 윤리와 구별되는 독자적 영역으로 인식되지 못하였다라고 해서 그냥 군주는 윤리적으로 살면 되는 거지 잘 통치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좀 슬픈 그런 결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백성들만 힘들죠, 뭐. 1번 유교 전통에서 사회적 갈등을 원활히 관리하지 못하는 군주는 교체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이요, 그 군주의 주요할 업무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얘는 여기 보면 통치자의 윤리만 문제 삼았을 뿐 갈등하는 세력들 간의 공존을 위한 정치나 정치 제도에는 관심을 아예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리고요. 2번 유교 전통에서 문사계층은 기존 유교적 질서와 다른 정치적 대안을 제시하진 못했다. 그쵸? 네, 여기 보시면 문사에 대한 여기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서구 계몽 사상가들처럼 어떤 유교적 질서와 다른 정치적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었다라고 말하니까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조화를 강조하는 유교 전통에서는 서구의 민주주의와 다른 새로운 유형의 민주주의가 등장을 한 건 아니죠. 네, 민주주의가 등장을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교 전통의 이런 측면은 동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제한하였다라고 해서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말하자면. 자, 그 다음에 4번. 유교 전통에서는 조화의 이상에 따라 군주의 주도로 갈등하는 세력이 공존하는 정치가 유지될 수 없었다라고 계속 하는데, 일단요, 문사계층은 윤리적 덕목을 군주가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갈등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썼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틀린 모든 문장들이 서구권의 어떤 정치에 나오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게 아니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요. 5번. 군주의 통치행위에 대해 다양하게 비판할 수 있었던 유교 전통으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았다고요. 와, 정말 어떻게 계속 이러지? 유교 전통 이런 측면은 민주주의 실현 가능성을 제한하였다라고 해서 아니라고요. 지금 이거는 이게 유교 전통, 그러니까 이쪽 중국 쪽의 여기와 정치라는 것과 그 서양 쪽의 것은 이런 식으로 달랐구나라고 이해하면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계속 그걸 가지고 비슷비슷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 해석을 보도록 하죠. 4번. 다음 그림은 2012에서 2013년 16개 기업의 평균 연봉 순위와 평균 연봉비에 관한 자료. 자, 이렇게 있는데요. 평균 연봉 순위가 있고요. 그쵸? 평균 연봉비는, 이거 얘기구나. 자, 요거 얘기인데, 그러니까 요 괄호 안에, 괄호도 아니네요. 꺽쇠 안에 수치가 평균 연봉비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요. 자, 기억. 2012년에 비해 2013년 평균 연봉 순위가 상승한 기업은 7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2012년 평균 연봉 순위고요. 얘는 2013년 평균 연봉 순위죠. 자, 그랬을 때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 그래프거든요. 비교표는 요 중간에 이게 좀 작죠? 약간 느립시다. 여러분 이거 이런 기능이 잠깐만 있는데 이런 기능이 있는데 잘 안 되네요. 네. 이걸 꺼야 됩니다. 짠. 여전히 안 되네요. 에이씨 뭐야. 됐죠? 살짝 커졌잖아요. 좋은 겁니다. 네. 뭐 갑자기 만족스럽네요.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잘 보이시죠? 그러면 1위, 2위, 4위에서 이게 2012년이었고요. 얘가 2013년이잖아요. 자, 그럼 비교 그래프인데 여기 1, 1, 2, 3, 3 돼가지고 요 같은 동치 차원에서 요렇게 헷갈리네. 여기 맞죠? 88 요렇게 보조선을 그어요. 이렇게 보조선을 긋니다. 네, 살짝 이렇게 떨어지는데 보조선을 그어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 보조선 밑에 있는 거 있죠? 대각선 보조선 밑에 있는 건 무슨 의미냐? 가령 B를 보시면요. 2012년에 7위였는데 2013년에는 2위가 됐잖아요. 그러니 얘는 그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에 연봉 순위가 상승한 애들인 거예요. 그럼 얘는 하락한 애들인 거죠. 자, 그랬을 때 2012년에 비해 2013년 평균 연봉 순위가 상승한 기업을 7개다라는 얘기는 이거 밑에 몇 개 있느냐를 세라는 얘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죠. 그러니까 맞아요. 자, 1번은 맞고요. 기억은 맞고요. 니은 2012년 대비 2013년 평균 연봉 순위 하락폭이 가장 큰 기업은 평균 연봉 감소율도 가장 크다. 그러니까 이쪽은 상승이니까 하락폭이 가장 큰 건 이쪽인데 그게 하락폭이 가장 큰 걸 알아보려면 여기서 직각으로 선을 그어가지고요. 요게 제일 먼 애가 하락폭이 가장 큰 거거든요. 이렇게 직각으로 선을 그었을 때. 그러니까 M이 되고요. 얘는 연봉비가 0.79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평균 연봉 감소율도 가장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니은도 맞습니다. 기억 니은이 맞으니까요. 1번 아니면 3번이네요. 3번 보면 미음이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미음 2012년 평균 연봉 순위 12인의 기업은 모두 2013년에도 12인에 못 들었죠. M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위였는데 13위로 떨어졌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 M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겠네요. 자, 미음도 틀려서 정답은 1번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 자, 디귿이나 리을도 안 해볼 순 없죠. 디귿 보시면요. 2012년 대비 2013년 평균 연봉 순위 상승폭이 가장 큰 기업은 평균 연봉 증가율도 가장 크다. 상승폭이 가장 큰 걸 알려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보면 되는데 지금 B가 여기서 제일 얘에 비해서 B가 제일 떨어져 있죠. 1.27 해가지고 꽤 상승을 했지만 여기 1.33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가장 크다라고 말할 순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디귿은 틀리고요. 리을 2012년에 비해 2013년 평균 연봉이 감소한 기업은 모두 평균 연봉 순위도 하락하였다. 2012년에 비해 감소한 기업 같은 경우 A 같은 경우는 0.98로 감소했잖아요. 근데 이제 순위가 1 같죠? 하락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1이 안 되는데도 J도 그렇고요. 하락한 건 아니죠. 그래서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안 됩니다. 정답은 1번만 될 수 있겠어요. 자, 5번을 보도록 하죠. 잠깐 5번 보기 전에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는데 이 정도면 되겠죠? 네. 5번 다음 그림은 A에서 D 음료의 8개 항목에 대한 소비자 평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A에서 D의 항목별 소비자 평가 결과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이렇게 하면 한 번에 거의 들어오네요. 자, 1번 C 음료는 8개 항목 중 쓴맛의 점수가 가장 높다. C 음료는요. 지금 8개 항목 중 쓴맛의 점수가 가장 높지 않죠? 단맛이 가장 높죠? 자, 그러니까 1번은 틀리고요. 그 다음 2번 용기 디자인의 점수는 A 음료가 가장 높고 C 음료가 가장 낮다. 여기가 용기 디자인 A 음료인데 이거보다 높은 거는 잠깐만요. 여기니까 D 음료 가장 높은 거 맞고요. 그 다음에 C 음료가 가장 낮다라고 했으니까 C 음료가 요거거든요. 그럼 여기 정도인데 이거보다 하고 하니까 이것도 맞죠. 2번이 답이네요. 2번이 맞습니다. 자, 3번 A 음료는 B 음료보다 7개 항목에서 각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자, 이렇게 비교했을 때요. 어느 것에도 높은 음료를 받았냐라고 체크하는 건데 A 음료는 B 음료보다 7개 항목에서 높은 항목이다.
전반적으로 얘가 좀 낮긴 낮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쓴맛이라든가 단맛 같은 경우는 얘가 꽤 높죠. 다른 거는 좀 낮아 보이고요. 자, 그래서 7개 항목은 아니고, 네. 그래서 3번도 틀리고요. 4번, 소비자 평가 결과의 항목별 점수합은 B음료가 D음료보다 크다. B와 D인데, 자, 이 점수를 해가지고 대충 보지 마시고요. 이게 결국 방사형 그래프잖아요. 그러면 점수의 총합은요, 요것의 면적이에요. 이 면적이 D가 훨씬 커 보이죠? B보다. 그러니까 D가 총합이 큰 겁니다. 자, 그래서 4번도 B음료가 D음료보다 크다. 틀려요. 이런 게 그래프를 이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사형 그래프를 처음 본 사람도 있겠고, 뭐 피파 그런 거, 그 위닝 11 이런 거 하신 분이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뭐 슛, 패스 어쩌고 해서 사람이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점수의 총합이라는 건 결국 이 넓이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다음에 그런 거 하실 때요, 네, 쉽게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 보는 그래프는요, 이 그래프를 어떻게 읽느냐 이런 것들을 알면은 굉장히 간단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나올 때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A에서 D 음료 간 3개의 점수를 비교할 때 점수가 가장 높은 음료는 단맛의 점수를 비교할 때도 점수가 가장 높다. 색이죠. 색이 가장 높은 거를 찾아보면요, A 음료인가요? 네. 거의 쟤는 4점 가까이 되는 A 음료인데, 단맛의 경우, 단맛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아까 되게 높았잖아요. 얘보다 높고요. 얘도 높죠. 자, 그러니까, 단맛의 점수를 때에도 점수가 가장 높다는 틀리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다음 그림은 지난 3년 동안 A에서 Q 기업 간에 발생한 소송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을. 어이구, 이게 한 번에 다 들어오지도 않네. 또 이번에 또 줄여야겠습니다. 아, 오늘 여러 가지 기능 나오네. 네, 소송 관계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그러니까 소송을 그러니까 내가 제기받으면 화살표가 나한테 오고 내가 제기하면 이제 화살표가 나한테 밖으로 나가겠죠. 그런 관계들을 나타낸 그림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1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기업의 수는 8개다. 그러니까 지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건 들어오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나가는 게 없는 걸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A 같은 게 나가는 거 많고 B도 지금 나가고 있죠.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오는 것만 있죠. 그러니까 일단 C,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기업. 그래서 체크해보죠. C 8개다라고 했으니까 D, 그 다음에 E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F는 나가는 게 많죠. G고 G는 들어오는 것만 있는 거죠. 아닌가? 네. 오, 여기 걸리네. 맞죠? 네. 그 다음에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가는 거 있네요. 그리고 얘가 있고 나가는 거 있고요. 나가는 거 있고 들어오는 것만 있고 들어오는 것만 있고 들어오는 것만 있고 들어오는 것만 있고, 여기는 이제 계속 당하는 애들만 모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8개 맞죠? 자, 그러니까 1번은 맞고요. 2번, 가장 많은 수의 기업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받은 기업은 A 기업이다.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오는 화살표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오죠. 이만큼 들어올 수 있는 게요, 얘가 3개 들어오고요. 요 화살표 수만 되면 돼요. 얘가 3개 들어오고 얘보다 많이 들어오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번도 맞죠? 3번, 제2기업은 가장 많은 8개의 소송을 제기했다. 제2기업이요? 얘죠. 뭐 이렇게 많이 했어? 잠깐만. 자, 제2기업이 그런지 아닌지 한번 보죠. 나간 화살표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리고 7개, 8개 맞죠? 진짜 많이 했네요. 이렇게 장사하면 안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씨, 헷갈려. 예. 맞잖아. 그죠? 하나, 둘, 여기도 있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와우.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정말 숫자 색이니까. 그 다음에 4번. 소송을 제기하기만 하고 소송을 제기받지 않은 기업의 수는 4개다. 소송을 제기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나가는 화살표만 있는 애들을 찾아라. 그런 얘기인데요. 나가는 화살표만 있는 애들은요, 일단 B 있죠. B는 나가는 화살표만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고, F가 나가는 것만 있죠. 또 F 나가는 것만 있고, 들어오고, H도 나가는 것만 있죠. 그 다음에 들어오고,
K도 나가는 것만 있고요. 그리고 들어오고 M도 나가는 것만 있고 들어오고. 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4개가 아니라 5개요. 5번 서로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A기업과 J기업, L기업과 J기업의 경우뿐이다. A와 J, A와 J 맞죠? 여기 들어가고 나가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A는 다 얽혀 있죠. 지금 보시면 L기업과 J기업 그렇지도 않네요. L과 J니까 J가 여기 있고 J가 또 많이 얽혀 있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얽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서로 상대방의 쌍방 소송이 아닌 게 뭐냐라고 했는데 지금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기만 하고 나오기만 하고 이렇게 일방향인 것들은 다 지우고 보시면요. 이렇게 들어오기만 하고 그 다음에 나가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 일방향으로 하는 것만 다 지우고 보셔도요. 꽤 이제 한정이 돼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요거 가운데 이제 찾는 건데 결국 A와 엮여 있는 날 찾으면 되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정답은 4번만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7번. 너무 작아졌네요.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 자,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거짓말 탐지기는 진술량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 장치다. 여기가 이제 상황 판단에서 수리적인 그 원리를 이용한 다음에 이해한 다음에 그것들을 적용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거짓말 탐지기 정확도는 참인 것을 참으로, 거짓인 것을 거짓으로 하는 게 정확한 거고요. 이 탐지기의 정확도는 80%라고 합니다. 자, 기억, 탐지 대상이 되는 진술이 총 100건이라면 갑의 거짓말 탐지기는 20건에 대하여 옳지 않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가장 높다. 탐지 대상이 되는 진술이 100건이라면 20%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기억은 맞죠? 기억은 맞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거 뭐 기억이 4개나 들어가 있으니 기억이 맞을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다음 B는 탐지 대상이 되는 진술 100건 가운데 참인 진술이 20건이라면 갑의 거짓말 탐지기가 이 100건 중 참으로 판단하는 것은 총 32건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100건 중에요. 그러면 참인 진술이 20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T가 20개 있고요. 그럼 거짓이 80개나 있어요. 이런 거짓말쟁이들, 세상 같으니. 자, 그러면 그러니까 얘가 TF를 판단할 수 있죠. 이게 실제로 T가 20개 있다는 얘기고요. T는 20개 있고 F가 80개 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얘의 그 정확한 탐지도는 80%거든요. T를 T로 말할 확률은 그러면 8, 26해서 16개는 T로 말한다는 얘기죠. 그럼 F로 4개를 말할 거예요. 또 얘가 판단하는 겁니다. F를 F로 말할 확률이 80%니까 80개 중에 64개는 아마 F라고 말할 건데요. 근데 얘가 또 잘못 짚을 확률이 20% 있잖아요. F를 T로 말할 확률은 16개라는 거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탐지기는요. 참을 참으로 말하는 게 16개고요. F를 참으로 말하는 게 16개예요. 그러니까 합쳐서 32개를 참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자, 되셨나요? 네. 니은은 맞고요. 자, 디귿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니은이 살짝 이해가 안 되면 디귿도 같이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탐지 대상이 되는 진술 100건 가운데 참인 진술이 10건인 경우 갑이 사용하는 거짓말 탐지기 정확도가 높아진다면 이 100건 중 참으로 판단하는 진술이 많아진다. 이것과 그 구체적인 경우가 리을이에요. 거짓말 탐지기 정확도가 90%가 되고요. 탐지 대상이 되는 진술 100건 가운데 참인 진술이 10건인 경우. 그쵸? 네. 탐지 18건을 참으로 판단했다면 그중 거짓인 진술이 9건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라고 해서 지금 이게 같이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참인 진술이 10건밖에 안 돼요. 이런 거짓말쟁이들의 세상 같으니 T가 10개, 그 다음에 F가 90개, 100개 중에요. 그쵸? 그러면 이 거짓말 탐지기는 TF를 판단하는데 이번에는 지금 확률이 90%가 됐죠. 정확도가 90%가 됐으니까 T를 T로 판단할 확률은 9개는 이렇게 10개 중에 9개는 T다 라고 할 거라는 거죠. 근데 10%인 1개는요 거짓말이다 라고 할 거예요. 자, 90개 중에 F를 F로 판단할 확률은 81개가 됩니다. 99, 81이니까요. 근데 얘를
거짓 참으로 판단하는 확률은 9개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참인 진술이 참으로 판단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요. 18건을 참으로 판단한 거잖아요. 그 중에 거짓인 진술은 9건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의리율도 맞죠. 탐지 대상이 되는 진술 100건 가운데 이렇게 되면 이 경우잖아요. 이 100건 중 참으로 판단한 진술은 18건이 되거든요. 자, 그럼 처음에 32건씩 이건 줄어들었으니까 많아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니은은, 디귿은 틀리고요. 정답은 3번, 기역, 니은, 리을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이요.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상평 통보가 주조 발행되어 널리 유통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해서 첫째, 둘째, 셋째, 둘째까지만 나오는 거야. 둘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초주단자전. 이렇게 보죠. 네. 초주단자전이 나오고, 그리고 당의전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가서 중형 상평 통보가 나오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자, 1번을 보시면요. 초주단자전, 당의전, 중형 상평 통보 중 가장 무거운 것은 당의전이다. 초주단자전은 1.2푼이에요. 중량이 1.2푼이고, 그 다음에 당의전이 2.5푼이고요. 중형은 다시 줄어서 1.7푼이니까 당의전이 제일 많이 나가는 거 맞죠? 자, 1번은 맞고요. 2번, 은을 기준으로 환산할 때 상평 통보의 가치는 경우에 따라 4분의 1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였다. 은 한 량을 기준으로 400문으로 정했었는데, 근데 그 좀 있다가 이게 1678년이거든요. 79년에 은 한 량에 대해서 100문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 돼버렸어요. 맞죠? 그러면 2번도요. 3번, 1678년부터 이때부터죠. 1689년까지 주조 발행된 상평 통보는 약 2억 3천만 문으로 추정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 약 6만 관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만 관 해가지고 요게 23만 관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23만 관이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문으로 따지면 지금 2억 3천만 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문으로 따지면 1관이 1000문이 되니까 1관이 여기 있죠. 1관이 1000문이 되니까 그럼 곱하기 1000에서 2억 3천만 문 맞네요. 그러면 자, 3번 맞고요. 4번 1678년을 기준으로, 그럼 언제인가요? 이때죠. 78년을 기준으로 은 한 근은 같은 해 주조 발행된 상평 통보 4600문의 가치를 가진다. 은 한 량을 400문으로 정했거든요. 그렇죠? 은 한 량이 400문이다 라고 했는데, 은 한 량을 가지고서 여기 보시면 한 량은 16분의 1근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16분의 1근이 한 량이고, 이때를 기준으로 한 량은 400문입니다. 그쵸? 그럼 한 근 얼마냐면, 여기다가 곱하기 16을 해야지 한 근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다 곱하기 16을 하면 문도 나오겠죠? 그래서 한 근은 4, 4, 4, 14, 6,400문이 됩니다. 됐죠? 네. 자, 그래서, 아니지. 4, 4, 4, 14니까. 그래서 4번이 틀리네요. 네, 그쵸? 네. 6,400문이 돼야 되는데, 지금 4번이 4,600문의 가치를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진술이 돼버렸어요. 자, 5번을 보시면요. 상품 교류 및 무역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상 필요에 따라 상평 통보가 주조 발행됐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첫째 이래서 둘째 임진왜란 이후에 궁핍해가지고요. 재원 마련 필요성 때문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답이라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9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복에서 옳은 것만을 또 모두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국제안가학회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분, 1도, 1초. 글이 이렇게 그 시력 검사할 때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이렇게 얼마나 각도의 차이를 판별하느냐에 따라서 시력 검사가 이렇게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이네요. 자, 이 시력 검사법에서는 구분 가능한 최소 각도가 1분이죠. 1분이, 아이고, 움직이네. 아이고, 헷갈려라. 다시요. 이렇게 해놓고 1분일 때를 1의 시력으로 본다. 시력은 최소 각도와 반비례한다. 그쵸? 이제 작아질수록 내가 시력이 좋은 거니까, 예를 들어 구분할 수 있는 최소 각도가 1분의 2배인 2분이 된다면 시력은 줄어드는 거죠. 0.5. 그러니까 각도가 이렇게 커졌으니까, 만약에 최소 각도가 0.5분이라면, 즉 1의 2분의 1배라면 시력은 2배인 2.0이 된다. 이렇게 되네요. 이게
4배로 늘어나면 4분의 1이 되고 이게 줄어들면은 또 4배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5분이 아니라 5초까지의 차이도 구분할 수 있었다라고 하니까 엄청나네요. 네. 자, 구분할 수 있는 최소 각도가 10분인 사람의 시력은 0.1이다. 그쵸? 아까 여기 1분이면 2분이면 여기 있잖아요. 2분이 되면은 이걸 2분의 1 이렇게 했으니까 10분이면 10분의 1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0.1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이은 천문학자 A의 시력은 12인 것으로 추정된다. 5초니까요. 그러면 분으로 치면 저게 60분의 5분인 거죠. 60분의 5. 그쵸? 네. 그렇게 되면 얘는 12분의 1이니까 그러면 요게 이제 아까 몇 분의 몇 이런 차원에서 얘가 시력이 12인 거예요. 12. 와, 그 시력 2.0이야 그래도 엄청 잘 보인다라고 하는데 시력이 12입니다. 와, 장난 아니네요. 디귿 구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니은은 맞고요. 그 다음에 기억도 맞았죠? 네. 그 다음에 디귿 기억 니은 아니면 기억 니은까지 맞았으니까 2번 아니면 5번인데 디귿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네요. 구분할 수 있는 최소 각도가 1.25분인 갑은 구분할 수 있는 최소 각도가 0.1분인 을보다 시력이 더 좋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1.25분은 크죠? 갑은 구분할 수 있는 최소 각도가 0.1분인 을보다 시력이 더 좋다. 큰 거잖아요. 작은 거잖아요. 어느 걸 구분하는 게 시력이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계산을 안 하고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요.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애가 시력이 더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를 놓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치하는 방법을 알았어. 그럼 하면 되거든요. 1.25니까 그러면 1.25분의 1 이렇게 되니까 1 해서 얘가 0.8이 되는 것이고요. 그죠? 얘는 1분의 10분의 1. 그러니까 시력이 이제 굉장히 높은 거죠, 얘는. 그러니까 10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되게 상식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자꾸 캐치하는 버릇을 들여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황 판단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해요.